인류가 최초로 태양계 천체끼리 충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던 사건, 슈메이커 레비9 혜성과 목성의 충돌에 대해 아시나요? 유명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찾아보니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슈메이커 레비9 혜성과 목성, 그리고 두 천체의 충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은 천문학자 슈메이커 부부와 데이비드 레비 셋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성을 따서 슈메이커 플러스 레비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팀은 함께 연구를 하는 동안 여러 혜성을 발견했고 그중 9번째로 발견한 주기 혜성이었기 때문에 이름에 9가 들어갑니다. 슈메이커 부부와 데이비드 레비는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에서 근지구 천체를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1993년 3월 24일 우연히 혜성을 촬영했습니다. 이 혜성의 눈길이 갔던 이유는 혜성이 너무 길게 퍼져 있고 핵이 여러 개 존재했으며 목성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각도의 문제로 혜성과 목성이 가까워 보이는 것인지 헷갈렸지만 보다 정밀한 관측을 통해 실제로 목성과 혜성이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혜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아닌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혜성이었고 궤도를 바탕으로 역산한 결과 원래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다가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목성의 중력에 잡힌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또 궤도를 바탕으로 역산한 결과 1992년 7월 7일 목성의 로슈 안개 안쪽으로 들어간 혜성이 기조력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었다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조각들은 각각 A부터 W까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름이 붙었으며 작은 조각은 수백 미터에서 큰 것은 2km로 크기가 다양했고 조각 나기 전 원래의 크기는 대략 5km 내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인류가 관측한 천체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특이하고 흥미로운 혜성이었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궤도를 계산해본 결과 1994년 7월에 목성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를 비롯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큰 기대감을 안고 갖가지 예측을 내놓았었습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아주 짧은 시간만 살아가는 인류에게 살아있는 동안 천체 간의 충돌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성의 혜성이 충돌할 경우 목성의 대기 중 일부가 우주로 분출되면서 대기 조성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충돌로 인한 지진파가 행성에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상승권이 부풀어 올라 목성 고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다가온 충돌 예정일, 과학자들은 다양한 장비를 총동원해 목성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지상 망원경 및 우주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하며 태양 탐사선 율리시스도 먼 거리에서 충돌 예정 장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해왕성을 넘어서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태양의 내부에 있던 보이저 2호를 이용해 1에서 390kHz 대역 전파를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기다리던 1994년 7월 16일 혜성의 첫 번째 조각이 목성으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혜성과 목성의 충돌로 인해 매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돌한 결과는 과학자들의 예측과 조금 달랐습니다. A 조각부터 순서대로 목성의 남반구에 초속 60m의 속도로 충돌한 혜성은 첫 충돌 당시 24,000 켈빈까지 올라가는 높은 온도의 화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6일에 걸쳐 혜성의 조각들이 차례대로 충돌했으며 7월 18일 가장 큰 조각 G가 목성에 충돌하면서 12,000km나 되는 거대한 점을 만들어냈고 이때 600만 TNT 메가톤이나 되는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만든 가장 강한 원자폭탄 차르본바의 12만 배나 되는 위력이고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4억 배에 해당하는 위력입니다. 만약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 지구에 떨어졌다면 인류가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목성의 대기권을 충분히 깊게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목성의 대기가 얼마나 짙은지 또한 목성이 얼마나 괴물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이었는데요. 기존 예측에서는 혜성 조각들이 대기를 뚫고 물층까지 들어가 충돌 지역이 파랗게 덮일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검붉은 흔적만 남긴 채 물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혜성의 가장 큰 조각조차 기존 예측보다 훨씬 얕게 들어가 대기의 위쪽에서 전부 폭발했고 물층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조각은 목성의 구름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공중에서 전부 타버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 예측보다 훨씬 강력한 목성의 체급 덕분에 기대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의 충돌은 우리에게 여러 정보를 주었습니다. 먼저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에서 발견되었던 사슬형 충돌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특이한 형태의 사슬형 충돌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의 경우로 보아 목성의 기조력에 의해 조각난 혜성이 부딪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목성이 해성을 포획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며 목성이 토성과 힘을 합쳐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가설이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에 떨어지는 소행성의 수가 2000에서 8000배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태양계 내부에서 천체들이 소행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100%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설에 따르면 목성이 오히려 태양계 내행성 궤도로 진입하는 소행성의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일단 주류 가설은 목성 토성 장벽입니다. 지름이 1.6km를 넘는 해성과 목성이 충돌하는 일은 6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귀한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다시 관측할 수 있을지 모를 거대한 사건, 슈메이커 랩이 난 해성과 목성의 충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성 조각의 이름은 A, B, C, D, E, F, G, H, K, L, N, P, P, Q, Q, R, S, T, U, V 및 W 21개입니다. 천체 명명법에 의해 몇 개의 글자를 건너뛰고 P와 Q 두 글자가 두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P1, P2, Q1, Q2라고도 합니다. 슈메이커 부부는 원래 천문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유진 슈메이커는 지질학자였고 아내 캐롤린 슈메이커는 역사, 정치, 영문학 전공이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레비는 천문학에 흥미가 있었지만 전공은 영문학으로 석사까지 취득한 후 아마추어 천문학자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해성 및 소행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캐롤린의 성격이 꽤나 T와 J에 가까웠는지 목성과 슈메이커 레비나의 해성이 충돌하기 전 기자가 해성이 지구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한번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할 인터뷰이니 조금 더 부드러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남편에게 지질학과 천문학에 대해 많은 지식을 배웠을 뿐 천문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꽤나 담담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